예, 자, 2주차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MS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전처리는 무엇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냐면 분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쭉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고객의 구매 예측을 대상으로 해서 예시로 고객의 구매 예측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걸 위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예시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드릴 데이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넷 다이어트 쇼핑몰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인터넷 다이어트 쇼핑몰 데이터의 특정 상품, 그 회사에서 팔고 싶은 상품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품군을 구매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사례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 예시에 맞춰 가지고 요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전반적으로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 컴퓨터 화면 통해서 잠깐 이제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요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나눠 드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온라인 다이어트 라는 파일이 있어요. 온라인 다이어트.xlsx 이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석사과정 때 사용했다고 하는 그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아이디는 구매한 사람의 아이디입니다. 제품을 구매한 사람의 아이디고요. 소셜 아이디 1은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집 코드는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집 주소 우편번호가 되겠고요. 아큐페이션은 직업이고 여기 성별, 그 다음에 키, 체중 뭐 이런 데이터들이 쫙 있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직업, 예, 그 다음에 질병 유무 뭐 이런 것들 쭉 있고요. 뭐 본인이 살을 빼고 싶은 부위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이 쫙 데이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구매한 제품의 코드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제품 분류표를 가져왔어요. 아까 제가 이 회사에서는 제품과 컨설팅이 융합된 좀 고가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코드가 여기에요. 요거. 예, 다이어트 클리닉이라고 하는 상품군이고 그 상품들은 GDC 베스트나 GDC 메일이나 PDC 굿으로 시작해요. 요런 상품들을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 구분해서 분류 모형을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형 구축의 목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를 이렇게 딱 보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분석 대상이 뭔지 봅시다. 분석 대상이 아이템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아이템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아이템이 팔릴까 안 팔릴까 예측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부류의 제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예측하고 싶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이 물건을 앞으로 살까 안 살까를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분석 대상은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을 활용을 해서 그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를 예측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분석의 단위, 분석의 대상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동일한 아이디에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돼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제품의 아이디를 언제 어떻게 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거래 데이터가 있고요. 거래 데이터에다가 중복해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하나가 사람 단위가 아니라 거래 단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는 거래 단위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별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 사람이 샀다 안 샀다 이거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전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단계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중복 항목을 제거해야 돼. 아까 같은 경우에 동일한 사람이 1번 거래, 2번 거래, 3번 거래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분석 단위는 개인 단위인데 이거에 따라서 중복 항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자, 중복 항목 제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엑셀에 새로 탑재되어 있는데 바로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사용법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중복 항목 제거해서 전처리 하시는 일련의 과정은 여러분들 숙제니까 제가 이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그거 말고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좀 준비해 왔어요. 자, 요 샘플 데이터 보시게 되면 자, 중복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두 건의 데이터, 그죠? 동일한 사람인데 거래 아이디가 달라요. 트랜잭션 아이디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상품을 산 시점이 다르죠. 이렇게 동일한 사람인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동일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다르고 막 이러네요. 자, 이런 거에 중복 제거 어떻게 하느냐? 저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요 위에 이제 여러 탭들이 있어요. 엑셀에 여러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탭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도구에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면 중복된 값이 있는 열만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찾아서 중복값 지워줄게. 이렇게 됩니다. 자, 아이디는 중복되는데 트랜잭션 아이디는 이 거래가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언체크해야 돼요. 그죠? 트랜잭션 아이디는 빼라.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요거 똑같은 거 있으면은 골라내라. 자, 이건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니까 당연히 중복값이 쭉 있는데 그런데 뒤로 가면 이제 뭐가 중복값이 또 달라져요? 요거는 사람마다 이제 산 아이디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거래가 이루어진 날과 거래가 된 상품의 아이디는 서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람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거래한 아이템은 다르니까요. 요거 그 다음에 거래 아이디, 트랜잭션 아이디는 언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얘가 자동으로 찾아내서 내가 그 데이터를 봤더니 중복되는 게 6건이 있네. 그래서 6건 제거하고 24개만 남겨놨어.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요게 방금 살펴봤던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 외에도 여기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유용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빠른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도 굉장히 유용해요. 빠른 채우기는 한마디로 눈치껏 알아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삽입 누르면 이메일 앞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 자, 여기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 번호라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3256 뭐 5364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전화번호 타입이 아니라 이거를 수로 이해를 잘못한 거잖아요. 전화번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10 그렇죠? 3256 빼기 어떻게 돼요? 5563 이렇게 문자 데이터로 이게 요렇게 변환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위에 번 한번 클릭하고 쭉 내려서 아래쪽 쫙 클릭한 다음에 뭘 누르냐? 빠른 채우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껏 얘를 이렇게 바꾼 거를 알아채서 알아서 채워라가 됩니다. 요렇게. 그죠? 네. 자,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금 010 이건 잘 채웠는데 요거 어때요? 얘가 좀 이상하게 채웠죠. 그죠? 이거 사실은 그대로 010이어야 되는데 010이어야 되는데 잘못 채웠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얘가 이제 네. 패턴을 지금 잘못 인식해서 헷갈려 하고 있는데 하나만 알려줘가지고 얘가 패턴을 제대로 못 찾으면은 2개, 3개를 조금 더 가르쳐 줍니다. 2개, 3개를 더 가르쳐 주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뭘 갖고 헷갈리냐면 눈치를 보고선 이제 맞추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만약에 그 아이디나 다른 쪽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랑 엇갈려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 되지? 네. 자,
네, 얘도 지금 잘못 알고 있죠? 네, 010. 네. 네. 자, 지금 약간 채우기가 이상하게 패턴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더 이해시켜주고, 자, 빠른 채우기. 네. 이렇게 하면 앞에 이제 010으로 자동으로 채운 거를 봤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네, 채워주게 될 겁니다. 네. 뭔가 지금 복잡하게 연산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제대로 채워졌습니다. 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얘 지금 너무 이 운이 나쁘게 다른 어떤 패턴들과 조합을 하다 보니까 얘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를 이용을 하면 얘가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채워준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 나누기가 되겠어요. 네, 텍스트 나누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 이메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분석을 하려면 사실은 골뱅이 앞에 있는 아이디랑 골뱅이 뒤에 있는 이 서버의 주소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분석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여기에는 아이디가 그대로 남고 요 옆에는 서버 주소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한 칸 정도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나누어 주면 되겠죠. 뭘 기준으로? 골뱅이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 나누기 클릭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텍스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구분 기호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다. 다음 이렇게 누르고요. 지금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도 아니라 쉼표도 아니고 공백도 아니라 우리는 무슨 기호? 요거 이메일. 이렇게 하면 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아이디와 서버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죠. 다음 해서 여기 이렇게 저장해라. 마침 확인. 아까 제 자리 비워뒀죠 일부러.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메일 1, 요거는 예를 들면 이메일 2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의 이름, 그 다음에 아이디의 이름을 분리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또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DJ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보면은 컴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1, 2,4, 어떤 건 1,2, 어떤 건데 이렇게 컴마 돼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영역별로 찢어야 될 거예요. 최대 몇 가지가 지금 선택되어 있나요? 최대 3가지까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에다가 삽입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까지 최대에 저장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거 공간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에 덮어쓰기 해버려서 이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하시고 또 마찬가지죠. 텍스트 나누기에 가서 구분 기호로 구분됨. 이번에는 골뱅이가 아니라 뭐다? 쉼표죠. 쉼표. 쉼표로 나누면 이렇게 1,3 나눠주고 최대 3개까지 1,2,4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으로 해라. 마침 이렇게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바꿔도 되죠. 공간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1, 2, 4 이렇게 1, 2, 4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중복 제거,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빠른 채우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 항복 제거를 일단 하고 나면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엑셀 전처리 시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결측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결측값. 결측값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missing value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자, 또 데이터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괜히 닫았네요. 우리 그 원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 이 원본 데이터 한번 보시게 되면 저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비어 있는 데들 있죠. 이렇게 빈값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값.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missing value라고 하는 겁니다. missing value. 자, 그런데 미싱 밸류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사실 곤란해요. 조금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DJ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DJ라고 하는 변수의 설명을 보면
한번 봅시다.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질병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비어 있으면 이거는 미싱 밸류일까요? 미싱 밸류가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미싱 밸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과거에 아무 질병을 걸린 적이 없으면, 그 4개의 질병 중에 하나도 걸린 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체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싱 밸류라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자, 그런데 요거 봅시다. 웨이스트와 힙. 웨이스트와 힙은 뭐예요? 웨이스트와 힙은 허리 사이즈와 힙 사이즈예요. 사람 중에 허리 없는 사람 있어요? 네, 엉덩이 없는 사람 있어요? 네,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미싱 밸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엑셀로 따지면 A, B, C, D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행이라고 불러요? 열이라고 불러요? 열이라고 부르죠. 컬럼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 변수들이죠. 변수들. 예, 아까 영어로 feature라는 표현 썼는데 이게 다 feature들이에요. 변수들이에요. 그죠? 변수들. 그 다음에 요거 한 건, 두 건, 세 건. 요거 이제 여기서 우리 엑셀에서는 이거를 행이라고 불러, 열이라고 불러? 행이라고 부르죠. 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넘버링 돼 있는 거. 자, 이 행 하나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죠. 사람 1, 사람이. 아니면 거래건 1, 거래건 2 이렇게. 이거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데 기준을 보십시오. 어떤 변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변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비어 있다. 여기 비어 있는 비중이 너무너무 많이 비어 있거나 레코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처음부터 그 많이 비어있는 변수나 레코드는 미리 지우고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미리 처음부터 지우고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그 레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항목이 비어 있으면은 그 레코드는 처음부터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죠. 몇 프로 정도 비어 있으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어요. 예, 정답이 없는데 그냥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일반 현업에서는 70% 정도를 기준으로 봐요. 즉 70% 비어 있는 게 아니라 30% 정도가 비어 있으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 널 값으로 되어 있다거나 비어 있다고 하면은 그 변수나 그 레코드는 처음부터 아예 삭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레코드는 건너뛰고 변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물론 이거 사실은 일단 중복 제거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4459에서 끝나니까 4458개의 레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빈 칸이 몇 개 있나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엑셀 함수인데요.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blank. 이건 뭐냐면 어떤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비어 있는 빈 칸의 개수를 세라라고 하는 게 count blank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하면은 이 id라고 하는 요 칸 중에 비어있는 컬럼이 몇 개인지를 카운트해라 라고 하는 건데 엔터 쳐보겠습니다. 엔터. 하나도 없어요. id는 빈칸이 하나도 없고, 예, 요건 하나만 비어있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보면 지금 각각이 몇 개가 비어있는지가 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엄청 비어있죠. 1047 뭐 이렇게 막 비어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웨이스트와 힙이에요. 웨이스트와 힙.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ant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4458개였잖아요. 예, 4458로 나눠보면 자, 허리와 엉덩이 같은 경우에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예, 29.7%가 공백이고요. 지금 57.4%가 공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허리 사이즈는 얼추 알지만 본인의 힙 사이즈 아는 분 있어요? 뭐 패션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엉덩이 둘레는 직접 자를 갖고 재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실률이 훨씬 높아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힙 같은 경우에는 29.7%니까 30%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약간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 웨이스트는 살린다. 예를 들면. 그런데 힙 같은 경우에 60% 70%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거는 여기에 어떤 값을 채워 넣어 봐야 이게 의미 있게 뭔가 설명력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지우고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삭제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집값이 생겼어요. 지금 빈 값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집값 생긴 데에 적절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대체하는 방법이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혹은 최빈치로 채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중앙값, 최빈치의 차이점 요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평균은 이른바 산술평균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4, 5, 6, 6, 6, 7, 8이 있다. 그러면 11개잖아요. 이 11개 값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11로 나눠주면 4.727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제 빈 값이 있을 때 여기가 비어 있다. 그러면 빈 값을 4.727로 채우면 평균으로 대체하는 게 되는 거죠. 반면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값은 이렇게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놈을 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1, 2, 3, 4, 4 5개.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있고 5, 6, 6, 6, 7, 8 5개. 왼쪽 5개, 오른쪽 5개에 가운데에 뭐가 딱 하나 있어요. 5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값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만약에 지금 이건 홀수개니까 쉽게 찾았는데 자, 이렇게 짝수개예요. 예, 그러면 1, 2, 3, 4, 4, 6, 6, 6, 7, 8 요렇게 가운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 어떻게 찾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중앙값이 얼마? 예, 이 경우에도 중앙값은 5가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자, 왼쪽 끝에 있는 값, 예, 오른쪽 맨 앞에 있는 값,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요. 이 경계선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와 6의 중간인 5가 중앙값이 되는 거죠. 그대로. 자, 원래대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최빈치라고 하는 건 뭐냐? 최빈치. 빈이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빈치예요. 빈. 그래서 이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높은 값, 즉 가장 많이 출현한 값을 찾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1은 몇 번 출현해요? 1.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2도 한 개밖에 없어요. 3도 한 개밖에 없는데 4는 몇 개예요? 2개네요. 5는 한 개밖에 없어요. 6은 하나, 둘, 셋. 6은 3개나 있어요. 7은 하나, 8도 하나. 자, 그러면 개수로 따졌을 때, 빈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뭐였어요? 6이네요. 그래서 최빈값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빈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빈칸을 4.727로 채워도 되고 5로 채워도 되고 6으로 채워도 돼요. 근데 뭘로 채울 거냐, 이 중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델러가 결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모델러가 본인의 직관과 느낌을 활용해서 채우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남성, 여성, 남성은 1, 여성은 0, 예를 들면 아니 거꾸로 합시다. 남성이 0, 여성은 1. 빈칸이 있어요. 자, 그 빈칸을 평균값으로 채운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평균이 0.7이다. 그러면 0.7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변수의 특성을 보고선 결정해야 돼요. 평균으로 채울지, 중앙값으로 채울지, 최빈치로 채울지는 이 변수가 갖는 의미, 뭐 특징 이런 거를 고려해서 채워야 된다. 성별 같은, 방금 예를 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뭐로 채워야 합리적이겠어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최빈치로 채워야 합리적이죠. 0과 1 중에 어떤 개의 비율이 높았냐, 그걸 봐서 비율이 높은 쪽의 값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고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작은 노력이 매우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허리 사이즈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허리 사이즈는 공실률이 되게 높아요. 많이 비어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키도 있고 체중도 있고 성별도 있어. 그죠? 키도 있고 체중도 있고 성별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얼마나 비어있나를 보면 와, 여기는 공실률이 거의 없어요. 두 건을 제외하고는 값이 다 채워져 있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허리 사이즈는 그 사람의 체중, 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뭐 더 정교하게 만든다면 나이나 성별까지 고려하면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빈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빈값들을 중앙값이나 평균값이나 최빈값이나 이런 걸로 채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중수에서 하수예요. 예, 중수에서 하수. 고수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우냐? 여기 성별이나 그쵸, 체중, 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허리 사이즈를 예측하는 단순 회귀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얼른 간단하게 회귀 모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있는 경우여야 되겠죠. 허리 사이즈도 있고 키도 있고 체중도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얼른 이들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 미싱 밸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의 키나 체중 정보는 있으니까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허리를 예측해서 채워 넣는다면 그 사람은 고수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내가 조금만 고민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데이터의 그 정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이 분야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은 혹자들은 예술에 비유하기도 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아티스트적인 특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이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델러가 최대한 아무튼 그 데이터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직관적으로 설정해야 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이번 기회에 잘 명심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성적인 변수를 정량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정성적인 변수를 정량화한다는 건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속성이 일단 단일 변수 값을 갖게끔 수정하는 거. 아까 이제 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례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컴마 있는 것들이 있어요. 컴마 이렇게 이런 것 컴마. 자, 이거 뭐냐면은 변수의 내용을 보시면 DJ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었는지에 대해서 쭉 체크하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살 빼고 싶은 부위들, 난 배 빼고 싶고 얼굴 빼고 싶고 등 빼고 싶고 그러면 1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컴마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컴마로 한 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분석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분석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이 데이터를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변환을 마무리한 제가 석사 논문 쓰기 위해서 변환을 마무리한 제 데이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DJ라고 하는 요거, 본인이 질병을 어떤 걸 알았냐?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변환하냐면 이렇게 변환을 한 거죠. DJ를 보시면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네. D1는 거기에 1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즉 부종을 이 사람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여부. 1이 부종인데 이거를 부종을 알았었으면 1, 안 알았었으면 0. D2는 변비를 과거에 알았었는지 여부. 알았었으면 1, 아니었으면 0.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밸류에 대해서만 나타내게. 즉 아토믹 밸류만 갖게끔, 단일 변수 값을 갖게끔 일일이 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아까 무슨 기능을 쓰신다? MS 엑셀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컴마별로 데이터를 쫙 일단 쪼개고 그 중에 1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보고선 D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중에 2라는 값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서 D2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일 속성 값을 갖게끔 수정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성적인 변수의 경우에도 0 또는 1의 바이너리 코드를 변환해야 추후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세요. 자, 여기 직업이라고 하는 변수 값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직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숫자 값으로 되어 있어요. 6, 5, 17 이렇게 되어 있죠. 4, 3.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 가능해요? 연산 가능하지 않아요?
숫자로 돼 있으니까 연산 가능하죠. 평균도 계산할 수 있고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고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전처리 안 하고 그대로 쓰면 되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의 목적 1, 2, 3, 4, 5 5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뭐 평균 낼 수 있고 뭐 숫자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연산되겠네. 이거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예, 왜 안 되냐?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모델에서 이 데이터가 취급이 될 때 이런 정량적인 값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이상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변수 설명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1번은 공무원, 2번은 군인, 경찰, 3번은 회사원, 내근, 4번은 외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예, 쭉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부여된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에 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양적인 의미. 즉, 군인은 공무원의 2배예요? 외근 회사원은 공무원의 4배이자 군인의 2배인가요? 종교인은 공무원의 9배인가요? 그런 말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전혀 성립하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수는 사실은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해서 그냥 마치 운동선수의 등번호 같이 내가 그냥 부여한 번호인 거죠. 이게 어떤 양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전처리를 안 하고 아까 보셨던 그 변수값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이 변수를 전처리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숫자값 있는 그대로 모델에 집어넣어서 이걸로 회귀 모형을 만든다거나 뭐 나중에 뭐 분류 모형을 만든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형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외근 회사원은 공무원의 4배구나. 군인은 공무원의 2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저 모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 occupation이라는 변수가 곱하기 0.4만큼의 영향을 미쳤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공무원보다 군인은 곱하기 2인데 그거에 0.4배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 occupation이라는 변수는 사실은 이 자체는 정량적인 변수가 아닌 거죠. 정성적인 변수죠. 정성적인 변수에 내가 이렇게 숫자로 편의상 레이블링을 해준 거에 불과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변수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야 된다? 바이너리 값만 갖는 소위 더미 값만 갖는 더미 변수로 변환을 해야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FM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D1, D2, D3, D4 이렇게 나눴잖아요. 제가 디제 같은 경우에 디지즈를 D1, D2, D3, D4로 나눈 것처럼 얘도 원래는 그렇게 나눠야 돼요. OQ1 공무원인지 아닌지 1이면 공무원, 0이면 아니요. OQ2 이 사람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인지 아닌지 여부 1이면 yes, 0이면 no. OQ3 이 사람이 법인체 내근 회사원인지 여부 맞으면 1, 아니면 이런 식으로 총 17개까지 싹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자세하죠. 예,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석사 논문을 쓸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했냐면 이렇게 전처리했어요. 직업을 딱 5개로만 나눈 거예요. 이걸 제가 전처리할 때는 사실은 이 다이어트 이 분야에 전문가하고 좀 많이 협의를 했어요. 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주로 영향을 미칩니까? 직업을 따진다면 어떤 직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회사원이냐 아니냐, 주부이냐 아니냐, 학생이냐 아니냐, 자영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해 줬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는 거죠. 요것만. 나머지는 기타로 다 모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인지 여부, 주부인지 여부, 학생인지 여부, 자영업인지 여부, 기타인지 여부 이렇게 돼야 만약에 OQ1 앞에 가중치 0.4가 붙었을 때 주부인 경우에는 구매 확률이 0.4씩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사후 해석을 하려면 요렇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바이너리로 찢어놔야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처리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우편 번호
우편번호, 이 집 코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 지역에 사는지 대도시에 사는지 기타에 사는지 또 01010 이렇게 모든 정성적인 변수들은 다 이렇게 0 또는 1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걸로 다 변환을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상치 제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치 제거 작업은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잘못 입력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값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이상치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값을 이상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제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키가 560cm라고 해요. 560cm. 이거 이상치예요? 이상치 아니에요? 네, 키가 560cm인 사람, 이상치인지 이상치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성인입니다. 어떤 성인의 체중을 물어봤더니 체중이 42kg이래요. 네, 이 사람 이상치예요? 이상치 아니에요? 네, 이상치예요? 이상치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560cm인 키가 560cm인 사람은 이상치라고 대답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42kg인 사람은 이상치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추정이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냐면 560cm의 키인 사람은 없잖아요, 지구상에. 예,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상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42kg? 여자 연예인들은 40kg, 뭐 42kg 프로필에 뭐 심지어 30몇 킬로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상치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상치가 아니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둘 다 이상치예요. 둘 다 이상치. 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특징의 이상치다. 당신이 최근 일주일 동안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게 이상치의 기준이 되면 된다. 키가 560cm는 존재할 수 없는 값이니까 그건 진짜 이상치가 맞죠. 당연히 이상치가 맞는데, 체중이 40 뭐 몇 킬로다 이런 사람, 오죽 특이하니까 그 사람 연예인 하는 거겠죠. 예. 일반 정상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중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이상치는 존재할 수 없는 값이 이상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에 나와 있지만 이상한 값이 이상치예요. 이상한 값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값은 전부 다 이상치다. 이상치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키가 2m인 사람 이상치냐? 이상치예요. 키가 2m인 사람 농구장 아니고서는 바깥에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2m보다 더 큰 서장훈 같은 분들 계시죠. 근데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상치인 게 확실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상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상치는 어떻게 제거하느냐? 내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면, 그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정상 범위를 본인이 알아서 정해서 내가 정한 정상 범위의 최하값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하값으로 대체하고, 내가 지정한 정상 범위의 최상값, 가장 높은 최대값보다 높은 값이 나온다면 그 최대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도메인을 잘 몰라서 어디까지가 뭐 정상 범위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장 큰 값부터 가장 낮은 값까지 나래비를 쫙 세워요. 그런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상위 10%의 기준점, 그리고 하위 10%의 기준값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위 10%보다 높은 값을 갖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상위 10%로 바꿔버리고, 또 하위 10%보다 낮은 값을 갖는 거는 전부 다 하위 10% 값으로 대체해버리는, 예,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윈저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윈저라이징. 네, 제 여기다 영어로 써드릴게요. 예, 윈저라이즈가 동사예요. 예, 윈저라이즈 한다 하고
윈조라이징, 예, 윈저라이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이제 뭐 체중의 범위가 80kg에서 45kg가 정상 범위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80 이상은 전부 80으로, 45 이하는 전부 45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상치를 핸들링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이후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MS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의 한 절반 정도를 다룬 셈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강의 소개하면서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이 2주차의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뒤에 내용까지 다 다루게 되면 2주차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2주차 강의를 다 오늘 동영상 강의에서 못 따라서 조금 찜찜한 마음은 드시겠지만, 요 나머지 부분은 3주차 동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뭔가 좀 오버로드 걸리지 않게 하는 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사실은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매 학기 때마다 늘 여기서 2주차의 수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뭐 파생 변수 개발, 정규화 뭐 요런 이슈들은 요 다음 수업 때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주차 수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동영상 수업을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못다한 부분들은 3주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한 가지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과제가 안 나가죠. 예. 왜냐하면 과제는 3주차 내용까지 다 배우신 다음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이제 과제가 나갈 거라서 이번 주는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으실 텐데 근데 좋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3주차 과제를 3주차에 몰아서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앞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데이터 전처리를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조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다 들어도 막상 직접 이거 데이터 전처리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년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러와 같은 요청을 해서 제가 데이터 전처리하는, 엑셀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그 부분만 좀 전문화해서 동영상 강의를 별도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길어요. 1시간 40분인가 50분인가? 예, 굉장히 긴데 그거 역시 유튜브에 올려 놓은 게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영상을 제가 공지사항 게시판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요 나머지 내용, 요 파생 변수 개발부터는 3주차 때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3주차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차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